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 글을 조금 올린 것도 있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제가 통화를 해 보신 분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분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6차 공판이 진행이 지난 월요일에 됐는데, 그때 제가 7시 17분에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뭐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렸겠죠. 거기에 이제 다음 변론, 공판 때 어떤 증인들이 나올 거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조금 일찍 나왔는데, 판사가 마지막 부분에 부탁을 한 게 있었다라고 제가 전에 들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예, 결국에는 이 싸움을 하는 이유가, 어, 어느 정도의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어, 뭐, 하라.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그게 취합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서가 들어온대요. 근데 실제로 배상명령 신청을 한 그 자체를 또 뭐 업무적으로 하는 데에 이 일이 마비가 될 정도까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제를 좀 부탁을 했다라고 뭐 그렇게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거기 그 기각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 배상이 좀 어렵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 민사로 갔을 때 또 따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이 싸움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만간에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요. 문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조차도 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서 일정 금액을 배상을 하라, 뭐 이런 선고가 난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 당사자 되는 사람들도 알고 있기를,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량 베이스로 받는 걸로 민사소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량 베이스로 해가지고 받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개수가 엄청난 숫자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어진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처음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을 당시와 현재 상황은 좀 더 달라졌죠. 민사소송을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거래소의 가격이 0.7달러 정도가 됐다. 그럼 내가 지금 한 10만 개를 받아야 되는데 100만 개를 받는다. 이런 숫자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하죠. 근데 그게 뭐 이게 어떻게 가격이 조금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코인 마켓캡에 보면은 지금 제가 게이트 아이오 거지 상장 폐지가 되면서 며칠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의 가격이 0.0이 4개, 그 다음에 94달러였는데, 오늘 보니까 0이 3개, 그 다음에 18,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뭐 0.0001이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0.0007달러가 됐다라고 치면은 그것만 해도 그 소수점이 4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만 개 받아야 되는 게 100만 개, 1000만 개, 어, 10억 개. 그래도 10억 개 가까이 되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했을 때, 거래소가 열려 있을 때와 지금과 같이 닫혀 있을 때 의미가 없지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7,500만 원이라는 거는 이 수량으로 안 되고, 그래서 7,5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 어쨌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일 거다. 그러면은 민사로 했을 때 그렇게 됐는데 형사로 해가지고 다시 민사까지 또 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쪽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뒤로 밀려버릴 소수점,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엄청나게 뒤로 밀려 있는 상태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금으로 원금 보장을 해줬다라고 해서 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속 일이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경찰청 그 담당 형사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사건은 업무상 배임으로 해서 하나가 분리가 돼 있고, 우리 측으로 따지면은 피의자가 되지만은 피고인 상태로 어, 되어 있는 이 저기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과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제목이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 통화를 하면서 어, 어, 좀 확인이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방향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좀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뭐 그러면서도 내용하고 법리적으로 이 배임과 관련되는, 배임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5차 공판, 6차 공판에 대한 부분도 일부를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빨리 마무리를 좀 짓고 어, 송치가 될 수도 있어요. 경찰의 이야기는 일단은 좀 지금까지는 어, 저한테 이렇게 뭐 도움을 청해가지고 좀 들어야 될 내용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봐가지고는 제가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자산에 대한 부분을 누가 관리를 하고 가지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에서 이거를 뺐었을 때 어떤 용도로 썼느냐. 그러니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은 제3자의 이득을 위해서 썼느냐. 그 결과로 저희 이 KOK에 어떠한 해를 끼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확실하게 지금 중간에 하나까지도 확실하게 경찰에서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 사건이 진행이 되는 데에 큰 어려움도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그 딱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경찰 측에 뭐 이전에도 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 들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소장으로도 쓰는 데에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제가 아, 이 추가 진술서를 제가 써서 좀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금전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금전적인 회복을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민사를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형사법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거를 민사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민사소송을 하는데 또 돈이 들어야 될 거고, 뭐, 민사소송에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금액 그 부분이 저는 배상명령 신청이 왜 기각을 당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원금을 주장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가상자산 부분만 보여줬지, 현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6차 공판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5차 공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스테이킹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원고 측 변호인이나, 그, 이제 피고인 측 변호인이나 원고 측 검사나 양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둘 다가 되는 것 자체가 현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 알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송가병 씨가 또 표현을 그렇게 해줬어요. 실제로 그거 맞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도 이 거래소에 우리 현금, 원화를 가지고서 비트나 이더를 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 지갑인 KOK 플레이에 있는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냈고, 그 다음에 KOK를 할 경우에는 트론을 사고, 뭐, 다시 옮겨가지고 팔고, USDT를 가진 걸 가지고서 다시 KOK를 사서 지갑으로 넣었다. 요 지갑으로 딱 들어와 있는 내가 스태킹을 하거나 뭐 어떠한 걸 할 수 있는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거는 현금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지갑으로 옮겨놓은 거는 스테이킹 절차를 밟지 않고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거래소로 내보내고 거기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거기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결국에 암호화폐로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과 검사가 답변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완전히 일단 멀어졌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현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지만 금액 보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수량으로밖에 못 나온다는 거, 그것도 KOK로만 나온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배상명령 신청을 했을 때 배상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KOK 이 개수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원금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당신이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배상명령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이게 현금이냐 아니면은 KOK 개수냐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아본들 아까 민사소송을 한 쪽에서도 지불 불능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KOK 이쪽 고소인 쪽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이 받겠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줬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는 이 수량 보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금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한 그 7만 불이라고 적혀 있는 내 교환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요거를 지금은 10만 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 저거 7만 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만개 개요케이로만 돼 있을 거예요, 표시가. 그러면은 그거를 빼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원금으로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만 개라는 거를 7만 달러를 내놔라라고 배상명령 신청서에다가 금액을 적었다고 했을 때 저는 기각 대상일 거다라고 봐요. 그거를 개인이 하지 않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걸 받아서 신청을 하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전에만 들었기 때문에 잘은 뭐 전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판사가 이야기하기를 99% 정도가 거의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정말 99%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하지만 그게 기각이 대부분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그 금액 손실을 그렇게 받을 있을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뭐,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이 쏘가서 피해를 받고 그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심적인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냥 한번 쏘갔죠. 또 쏘는 그 다음에 실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어, 인식을 좀 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건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은 완전 별개예요. 피의자는 지금은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는 피고인이거든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이고 저희는 배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청을 하는 이유가 같은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변호를 하는 쪽.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지,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레퍼런스로 참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사실, 그 뭐, 5차, 6차에서 동일하게 두 번 언급을 했는 게 매출이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언론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증을 해봤 그런 이야기가 이 변호인 측에서 하게 됐을 때 검사 측에서 거꾸로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에다 연락을 해봐야지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설령 거기에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했으면은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순서를 적어 놓기를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및 뭐 그 블록체인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160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봐야 된다고. 그런 거를 하지도 않고 거기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검사 측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냐 아니냐 이거를 저는 사기의 기본은 지금 여기에서 주가 되는 거는 계속해서 사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사기가 어떤 기망을 통해 가지고 입금을 하고 돈을 돌 못 받고 이렇게 했는지 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보다는 이후에 일어났는 일, 그 다음에 사람이 그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다 다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또 개개인의 이 기망을 당했는 시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는 내용 중에서 제가 그 2020년 그 9월 1일자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에서는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이 거의 뭐 그 나온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개수로 출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시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그 시세라는 게 뭐 이 거래소의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숫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받으나 안 받으나 받아가지고 있은들 아무런 그 돈의 가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렸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희가 주장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와 있고 1심과 2심에서는 배임이었는데 3심에서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배임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 횡령은 1심, 2심에서도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3심에서는 그걸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배임 사건으로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오픈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역으로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사고 용역사라고 했을 때 자산 부분이라든가 정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을 안 댔는 걸로만 알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그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역할만 했다 그러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관장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이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저는 해결이 돼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가장 쉽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재판을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단순 좀 명료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 증명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는데 저희는 좀 표현을 하자면 좀 바보스러운 짓을 이 범죄를 저지른 쪽에서 말바꿈이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을 엄청나게 내뱉어 놨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싸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도 누가 했는지, 예를 들어서 최영규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어본다거나 그랬을 때 공지를 누가 했는지, 최영규가 없으면 나머지는 공지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모든 게 귀결이 되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집단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다 그놈들의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제대로 방향을 한 번도 이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해왔고, 배임 행위를 했다는 부분들도 저희는 명확하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리진, 오늘은 드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실제로 재판이 시작이 된 게 제 기억으로는 1월 17일이에요. 지금 5월, 오늘이 15일이에요. 만 4개월 동안 공판은 6차까지 했지만 실제로 재판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5차도 그 육성이란 여자, 정인으로 나온 여자 들어봤으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속이 뒤집혀야 될 정도로 답답하고 이 정말 그 정인 자체가 그거를 그런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뭘 그 하나도 제대로 뭐 좀 주워 들을 이야기도 없는 그런 것까지 빼고 나면은 요번에 6차를 제외하고는 6번에 걸쳐서 재판이 일어났지만은 그 하루 외에는 별 별로 뭐 좀 들을 만한 것도 사실 없었다. 재판만 4개월이 지나가면서 뭘 가지고서 했는지도 잘 모른다. 하다못해 재판이 그런 식으로 끝났을 때, 그,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 한 몇 번에 걸쳐갖고는 한 30분 정도 만에 다 그 재판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라도 이, 그, 피해자들한테 발언 기회를 줬을 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제대로 판사가 법적으로 이게 뭐 업소를 하고 뭐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입장을 잘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저놈들이 어떠한 짓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재판에 그 판결을 하는 데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만 모이고 제대로 되는 내용의 그런 검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뭔가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저는 앞서 4차까지는 거의 뭐 그런 것들을 있어도 내용 한번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다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저희가 지금 한 가지 꼭 명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상장이 되도록, 거래소의 재상장이 되도록, 다시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전에 그런 정도의 회원 수라든가 그러니까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 그 다음에 이 KOK
플레이 앱 자체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다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갖춰지도록 하는 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이 처음부터 스캠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 다 손잡고 뒤지자, 죽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걔들 이야기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재판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고 제가 그 이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매출 사업성 이런 것이 정말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매출이라든가 이 부분을 나눠 가졌다라고 하면 모를까 이 가치 자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상받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그거를 이제 애둘러 비교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이 최초로 나왔는 암호화폐다. 그래서 그 가치가 지금은 골드, 뭐 금과 같은 디지털 금처럼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거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가 사업을 엄청 잘하고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더리움에 대해 가지고도 뭔 저기 사업성이 있는 건지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다음으로 뭐 있는 게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의 그 독보적인 1위 거래소이잖아요. 거기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 뭐 자체적으로 발행한 것도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또 많이 올라가 있고, 뭐 솔라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그 SEC에서 현물 ETF로 성인이 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실제로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뭐 KOK의 그 KOK 토큰의 기술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한정된 수량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가 당연히 가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지금과 같이 스캠 코인으로 몰고 가고 계획된 그걸 뭐 자기 코인이다라고 계속 몰고 가버리면은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긴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이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걸 생각을 좀 하고 잘 모르면은 이렇게 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비치도록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를 어떠한 무리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상태를 그냥 파괴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것들만 드러내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가든 배든, 뭐, 좀 낙과가 되고 하더라도, 일부분이 좀, 썩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을 도려내고 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병 들었다고 다 뒤지라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병 들었으면 병 들은 부분, 골맞으면 골만 부분을 파내고 생살이 돋아나서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둬야지만이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살 수 있는 거고 사과도 맛있는 과일로서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조금의 그
그 나쁜 부분을 그것만 도려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뒤지자는 표현으로 가버리니까 이것만큼 어둔하고 멍청한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떠한 코인이든 어떠한 뭐 토큰이든 그 사업성, 사업했는 내용의 뭐 그 사업 성과를 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저기 언론 기사라든가 여기에다가 공공연하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 그 재무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뭐 장래,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제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자체도 모르면서 이게 뭐 다 뒤지자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다시 살리지 않는 이상은 또 도려내야 될 부분을 도려내고 고름 짜내고 생사를 돋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 고름 짜내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운동도 좀 하고 보양식도 좀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탄한 이제 체력을 갖도록 건강한 상태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 이 앱 자체를 좀 더 보기 좋고 사용이 편리하고 뭐 그다음에 이 저기 콘텐츠라든가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가동이 되도록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가리 안 쓰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 KOK를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좀 보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재상장을 할 수도 있고 재상장이 됐을 때도 우리가 이미 우리 모두가 그 스테이킹을 한 것, 그걸 가지고서 그 재원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이루어야지. 제가 6차 공판에서 기가 차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송가병 씨가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재단과 운영사가 그래서 이 가치를 올리는 일을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대요. 생,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우리와 같은 이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 그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죠. 거래소에서. 이런 사람들이 거래소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그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을 시키고 준비를 해주는 것들이 바로 재단이고 운영사라는 거지요. 그게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써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니까 재미있고 내한테는 뭐 조금의 기쁨이라도 주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주더라. 뭐 이런 걸로 좀 소개를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도록 해주는 것 정도지. 재단과 재단에 몇 명 있겠어요? 지금 현재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재단 이사장 지원자밖에 없죠. 사무총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거 거기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수의 몇 명들이
거래소의 가치를 올린다고요? 그게 코딱지 같은 소리지요. 그 다음에 저는 반드시 가버넌스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삐리삐리한 것들 몇 명이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하니까 대가리 수가 적은 만큼 그거를 제대로 그리고 이거는 완벽한 탈중앙화 아닌 중앙화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 자산을, 전체의 자산, 즉, 스태킹 되어 있는 것 또는 오너 월렛에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뭐 완벽한 탈중앙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이 일반 금융과 달리 우리 이 가상자산에서는 뭐 그거를 소위 말해서 제가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최영규라는 사람이 썼던 그 블록체인 경제의 삼면 경제라는 거 그런 부분에 한, 그, 세 쪽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 그 프론티어들도 거기에 한 축을 이 그 소위 말해서 뭐 상권 분립처럼 서로 견제를 하고 뭐 하는 역할도 사실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토탈적으로 재정립이 돼야지. 지금 한번 이미 당했는데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정말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내용들을 좀 듣고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여기서 사용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용어에 대한 부분도 검색을 좀 해서 말의 연결을 이 설명한 내용 전체를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해한 상태에서는 제가 설명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해요. 안다는 이야기는 제가 설명한 내용을 거의 뭐 80%, 90%를 다시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안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옳고 그름, 잘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는 가져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날 송가경 씨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습해라, 학습해라. 사실 학습해라, 학습해라 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이런 그 가상자산에 뛰어들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꽤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저기 뭐 오성인가 그 여자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오성이란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리고 그 뭐 이장혁인가 누군가 뭐 구미에 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고 자빠졌어요. 실제로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만났고 뭐 하다못해 사람을 먼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연락을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자기 앞에
갖다 앉히면 달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업신여기 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이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좀 쉽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아무리 연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앱 사용, 이런 거, 그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자기가 이 거래소에 있는 지갑을, 본인 지갑을 하나 누군가가 만들어 줬을 때 그 지갑에서 내가 쓰는 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몇 번만 해보면은 어려울 거는 사실 없어요. 이게 정말 어려우면은 아무도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사실은 이게 그, 거래소의 지갑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 절차라는 게 한 번 할 때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놔놓고 순서별로 그것만 이렇게 놓고 그렇게만 해도 몇 번만 하고 나면은 굳이 그걸 안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그게 한 번 만들어진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그 그냥 손잡고 뒤지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절대로 안 되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뭐 송가병 씨나 뭐 이 그 고래 그 송가병 씨 자기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라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어려워요. 근데 이런 내용 정도를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팔성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을 해놨는데, 그럼 칠성이라는 사람, 육성이라는 사람, 오성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떨 거냐? 더 골 때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를 검사도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송가병 씨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성은 5명이 일단 만들어지면은 금액적인 게 아니고 사람 수로 5명이 만들어지면 일성이고 요런 일성이 3명이 있으면은 이성이 된다. 요런 이성이 또 3명이 있으면은 삼성이 된다. 그런데 일성이 되고 이성이 되고 삼성이 되고 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여기에서 그 요건이 딱 만족이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참여 코드를 부여를 해갖고 스테이킹을 하고 했을 때, 처음에 내가 소개를 한 사람이 5명, 4명까지 됐다가 그 사람이 스테이킹이 딱 완료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일성이 돼버려요. 누가 위임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가 왜 그런 보상 체계에 있어가지고 얘 레벨인데, 그리고 몇 성 한 건데, 지가 이 커뮤니티의 대표래요. 근데 말끝마다 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일개 프론티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거기서 표현하는 거 보면, 1호 사업자, 3호 사업자, 2호 사업자,
지는 10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가져와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근데 사람들은 우리 그, 그 사람이 뭐 우리 그 프론티어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뭐 그 자랑도 좀 하더라고요. 자기는 강연을 많이 갔다. 투자 설명회가 아니고 사업 설명회를 갔다. 사업 설명회가 투자 설명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자기는 초청을 받아서 다녔다. 어디에서 초청을 하면 가서 강연을 하고, 뭐 해외도 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다른 거하고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12개국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간에 여러 나라들을 다녔다고 하더라고. 초청을 받았어. 자, 오늘은 제가 어쨌든 저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는 어떠한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진 않겠는데 이 전체가 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저는 이게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